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 도사의 유학 이야기 26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학하고 약간 좀 다른 내용, 당연히 유학하고 연결이 되지만은 약간 좀 다른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교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수. 그러니까 교수가 이제 한국 대학교 교수 얘기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한국 대학교 교수라는 직업은 교수가 된 후에 여름 방학이라든가 방학 때라든가 평소에도 연구를 하지만 방학 때도 연구를 하고 외부에 나가서 연구하기도 하고 몇 년이 지나면 안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년. 이게 뭐냐면요. 목사에게도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스님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계속 연설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매주 매일 연설을 한단 말이에요. 교수도 애들을 가르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의 내용 그대로 고지고대로 읽어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나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년이라는 걸 줘서 한 5년인가 10년? 하여튼 안식년을 줘서 이 사람들이 연구, 좀 더 많은 책을 읽고 자유롭게 공부를 하고 어디 가서 아니면 교환 교수로 가든지 가서 이제 공부하고 와라 이런 거예요. 목사 같은 경우도 안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같은 경우는 스위스를 놀러 간다든가 캐나다에 가서 산다든가 당연히 안식년이라고 그래서 월급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월급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일수록 월급이 잘 나오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죠. 교환 교수들 가든 하든 기본적으로 생활비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데일수록 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 교환 교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교환 교수들이 좀 빵빵하고 좀 똑똑하고 해서 연결고리가 좀 있다. 그럼 당연히 외국에 자기 자신이 이제 석사를 받았다, 박사를 받았다, 외국에서 그럼 그쪽에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 교환 교수, 초대 교수, 초빙 교수, 방문 교수, 여러 가지 그리고 친구, 교수 친구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거기다 발을 담그죠 한마디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가서 아이들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제 거기 이제 기자재를 이용하고 또 수업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청강도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교수들하고 얘기도 하고 학생들하고 하겠지만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한번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아니면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갖다 이제 물어보고 읽어보고 쫓아다니면서 찾아보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교환 교수인데요. 당연히 영어가 잘 되는 사람들은 이제 초빙 교수라 해서 이제 한 학기 정도라든가 몇 번 정도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한국의 교수들이 미국에서 완전 영어를 잘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한국에 살다 보니까 뭐라 하죠? 영어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런 경우 있는데 제가 대학교를 다녔을 때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녔을 때 교환 교수가 한국에서 온 교환 교수가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교환 교수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개인적으로 가르쳤다든가 내 수업에 들어왔다든가 무슨 뭘로 인해서 참여했다든 그런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학교가 크니까 당연히 가능성이 없긴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초대도 안 했는데 교환 교수든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라는 곳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안식년을 받았는데 오라는 곳이 없어요. 안식년이라고 해서 꼭 미국 대학이라든가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회사에 가서 1년 동안 연구를 해도 되고요. 어떤 연구 단체에 가서 자기의 재능 기부를 하면서 같이 이제 아니면 논문을 써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스케줄에서 어떤 수업을 갖다 A라는 수업을 B라는 수업을 갖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자유 시간이죠. 한마디 연구하는 시간.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면은 좀 더 그 학교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장담하지만 절반 이상은 이 교환 교수라든가 안식년을 이용해서 교환 교수들이 교수들이 이제 안식년을 위해서 쉬면서 교환 교수든지 뭐 어디 방문을 하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 그냥 논다. 월급 받고 논다. 학생들의 등록금 가지고 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연구를 했다 어쩌다 이제 외국에 갔어요. 뭐 제가 아는 것이 미국으로 갔어요. 운이 좋게 미국에서 공부를 안 했는데도 운이 없게 왔다. 그럴 수 있죠. 아니면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 너 왔다. 근데 이 사람이 꼭 미국에서 어떤 A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A 대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보장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모르는 학교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먼저 그 지역에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역으로 갑니다. 모이는 단체로. 교환 교수로. 그럼 당시 뭐 하는 사람이요? 어차피 교환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생활비 같은 게 나오니까 미국 비자가 6개월 90일인가요? 무비자라 90일 아니면 랭귀지로 신청하면은 뭐 랭귀지 F1 비자 받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환 교수가 의외로 학교 와서 어떻게 좀 나를 좀 어떻게 비지팅 프로페서라든가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겠어요? 이런 게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럼 어떻게? 와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교수인데요. 그 명함 내밀고 뭐 방문해가지고 영어를 못할 경우에는 이제 유학생을 하나 불러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짐꾼을 시키는 거죠. 짐꾼을 시켜서 내가 교수라고 좀 말 좀 해달라. 뭐 내가 여기 그냥 왔는데 어떻게 좀 청강이 안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교환 교수로 갔다 이게 정말 그쪽에서 교환 교수로 인정해줬는지 비지팅 프로페서라고 했는지 정말 인정을 해주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거죠 사실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문에 보면 뭐 교환 교수 무슨 했는데 비지팅 스칼라 어쩌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다 그냥 걔네서는 그냥 도서관에 앉아있기만 하더라.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받아주느냐? 그러니까 교환 교수라든가 이런 그 선생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요. 공부할 수 있는 사람, 공부할 여건을 우리가 제공해 주겠다. 그러니까 학교를 선전하는 거죠. 우리 학교에 이렇게 많은 전 세계 교수들이 우리 학교에 방문해서 공부를 배우고 간다. 이런 식이죠. 그 사람들과 내가 같이 연구를 해서 이런 결과를 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위대한 미국의 지식을 갖다가 저 무식한 저 동양 애새끼들이 와서 죽자사자 배우려고 왔다. 이런 선전한 그 효과가 있다 이거죠. 뭐 당연히 이런 것도 있어요. TO가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그러니까 그 국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람을 받아들이는 실제로 교환 교수로 받아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받아주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교수들을 받아줌으로써 그 국가에서 이 대학교를 투자를 하고 그 국가에 있는 대기업이 미국의 주립대 뭐 연구 단체에다가 투자를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의뢰합니다. 그럼 막대한 돈이 오겠죠? 그러니까 미국 대학교는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미국 대학교는 기본적으로 연구 중심이에요. 연구를 해가지고 특허를 따는 거죠. 한마디로 특허를 따는 거죠. 새로운 연구를 해서 그 특허를 따서 이제 회사에다 파는 거죠. 아니면 자기 자신들이 회사를 차리기도 하고요. 미국 우리나라 서울대 한양대 연대 고대 이런 데 정도면 큰 대학교는 아마 학교 내에 회사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 내에 회사가 있다고 봅니다. 정식으로 회사 아이들이 차리는 벤처 말고요. 미국 대학교는 간단하게 사립이든 주립이든 다 똑같아요. 학교 자체가 회사라고 보면 돼요. 아주 많은 작은 회사들이 뭉쳤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회사가 많기 때문에 연구하는 그들이 한마디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로 돈을 번다 이거죠. 그러면 한국 회사 삼성이라든가 LG가 연구를 의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돈을 벌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 대학교가 한국이라는 나라와 관계를 잘 유지하지 않으면은 투자가 안 온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교환 교수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력을 뭐 따지지 않고. 그럼 이 사람들이 뭐하러 하냐? 교환 교수들이 만약 갔다 그러면 대체로 내가 교수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석사라든가 박사 애들을 먼저 조집니다. 조진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먼저 석사, 박사 이런 애들이요. 대부분 한국에서 미국에서 석사, 박사 따려고 하는 애들은 한국에 돌아가서 교수를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에요. 심지어 이제 박사과정,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다 딴 애가 박사과정을 다 밟았어요, 벌써. 논문만 안 쓴 거야. 논문도 벌써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야. 근데 교수한테 이제 이 오프가 온 거지. 야, 뭐 교수하고 이제 잘 지냈겠지. 미국 가서 박사 따오면은 내가 은퇴할 쯤에 네가 들어오면은 이게 시간이 딱 맞는 거거든. 그럼 내가 너 교수로. 그러니까 나는 물러나고 너를 갖다 여기다 꽂아줄게.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그 둘 사이에 돈이 오고 갔을까요?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모르죠. 예. 하여튼 그렇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 많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갈 목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박사만 따자냐, 씨. 뭐가 어떻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영어로 번역한다니 제가 그랬잖아요. 영어로 논문을 번역한다고 한마디로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로 번역해서 제출한다 이거죠. 운 좋으면 되는 거고 운 나쁘면 1년 더 걸리고 2년 더 걸리고 3년 더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미국 갔는데 제가 그랬죠. 확률적으로 50% 반타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환 교수가 왔네. 실제로 교수가 왔네. 이거 스카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납니다. 거의 뭐 자원봉사 노예가 됩니다. 자원봉사 노예. 그 목적으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교사 애들은 자원봉사 노예. 근데 확실하게 내가 한국의 어떤 교수 뭐 총장을 알고 있다, 돈을 찔러줬다, 갈 자리가 있다 그런 애들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슬슬 깁니다. 그 교수 교환 교수 앞에서는 사람들이. 교수라고 해봤자 나이도 어려요. 한 40대 초반 뭐 40대 중반 해봤자 어린 애들인데 그래도 슬슬 기어요 걔네들한테. 기면서 뭐 여행도 같이 데려다주고 골프도 치고 또 얘네들이 뭐 해주냐면 자기 공부하기도 바쁜데 교환 교수의 이름을 갖다가 실어주는 거죠. 자기 그 논문이라든가 실어주는 거죠. 그게 지금 목적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석사, 박사 논문에 어드바이저 뭐 여러 가지 이어가지고 이 교환 교수 이름을 갖다가 실어준다 이거죠. 실어주고 또 아니면은 교환 교수의 한국의 논문을 갖다 영어로 번역을 해서 미국에다 이제 발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환 교수라는 거는 미국에서 한번 연구하고 좀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환 교수 뭔가를 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이제 아이들을 이용한다 이거죠. 그 연구비는 슬쩍 이제 챙겨 먹는 거죠. 그냥 먹는 거지 한마디로. 투자는 애들이 하는 거죠. 밥도 얻어 처먹고. 근데 이제 밥도 가끔가다 사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왔겠어요? 대학생들의 여러분들의 학비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세금입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국의 사립 대학교에서도 실제로는 애들의 그 학비, 아이들이 낸 학비하고 국가에서 주는 그 보조금, 요것만으로도 충분히 학교를 유지하고도 남는데 그 돈에서도 돈을 갖다가 애들이 띵겨 먹는다.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줄 필요 없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교환 교수로 만약에 왔다. 교환 교수로 못 오는 사람도 많지만 가짜도 많지만은 그냥 어슬렁거리다가 배회하다 가는 사람도 많지만은 왔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보통 유학생들을 이용한다 이거죠. 유학생들은 당연히 이 사람들을 무시 못하는 이유가 이 사람 학교에 만약에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과 친해져야 된다 이거죠. 우린 가끔가다 제가 옛날 몇 년 전에 한국의 신문을 한 번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무슨 대학교에서 교수들을 갖다가 뽑는다는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광고. 무슨 뭐 유망한 교수님을 우리가 모집합니다. 찾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다 개소리예요. 그런 거. 그건 이제 법적으로 그 신문상에서 뭐 무슨 상에서 광고를 때려야 돼요. 한마디로 때려야 돼요. 뒤로는 뭐 그냥 다 돈으로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중에서 돈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체로 한국에서 보따리 강사 이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보따리 강사가 이 사람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돈이 2억, 3억이 없어서 아니면 연결고리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강사라든가 교수를 못했을 뿐이지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대학교에서 30대 후반, 30대 중반에 스카이에서 교수를 하는 애를 봤는데 사무실을 그 애가 정말 머리가 똑똑해서 그 교수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만 똑똑하고 그럼 나머지 뭐 보따리 강사는 다 돌대가리야?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대학교가 정말 문제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론은 이제 그 이런 교환 교수들이 논문을 갖다 한마디로 산다. 뭐 아니면 협박해서 뜯어낸다. 아니면 공짜로 이렇게 그냥 이름을 올린다. 이런 거라 이거죠 한마디로. 그럼 이제 안식년을 갖다 누가 가느냐 교수들이. 안식년도 사실은요 갈 순서가 있는데 교수들 사이라든가 뭐 공무원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도 안식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리고 연수 해가지고 1년 동안. 그리고 또 뭐죠? 목사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뒷돈이 오고 간다고 합니다. 뒷돈이. 그러니까 그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이거지 한마디로. 바꾸지 않고 안식년을 간 사람도 있어요. 사실 나 가고 싶지 않은데 근데 어쩔 수 없이 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놀다가 그냥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많은 경우가 이 뒤로 연결고리를 이용해서 순서를 바꾼다고 합니다. 순서를. 예? 그리고 이제 이 교환교수 간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교환교수 갈 수가 없죠. 근데 혹시 자기 뒤로 이제 포닥 아시죠? 박사학위 끝나고 나서 박사 후기 그 과정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쵸? 만약에 좀 괜찮은 교수다 그러면은 그럴 때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애를 갖다가 뭐 협박을 하든지 뭐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걔를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거기서 비리가 탄생할 수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예? 그런 거가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교환교수로 갔다 어디 뭐 갔다 그런 말 하면요 그냥 안 믿는 게 나아요 사실은. 예? 안 믿는 게 낫고 어떤 분들은 이제 교환교수 비슷하게 온다고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와서 애들 유학시키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수로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이제 좀 하여튼 멍청한 애들 있잖아요. 그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대학교로 가는데도 심지어 멍청해가지고 집도 못 구하고 막 학교 등록도 못하고 막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멍청한 애들은 부모님들도 또 그 애가 멍청할 것이다. 걔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부모님들하고 같이 막 애들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같이 구해주고 뭐 슈퍼도 같이 가고 뭐 학교 등록도 같이 하고 자동차도 사주고 그러면서 한 1년 같이 있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환교수란 뭐 하여튼 안식년에 교수가 할 것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한번 미국에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그때가 그러니까 봄방학이었던가 그러니까 겨울 지나고 그러니까 겨울방학이죠. 겨울학기 이제 가을학기가 끝나고 근데 교수님이 시카고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시카고를. 그래서 왜 시카고를 가세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잠깐 이제 겨울방학 기간에 시카고의 어떤 이제 커다란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그래서 왜 일을 하시냐고 집에서 쉬지 그러니까
미국 대학교에서는요, 방학 기간이 여름은 좀 길지 않습니까? 보통 3개월 정도. 그리고 겨울 방학은 뭐 열흘 정도, 15일 정도. 그리고 봄 방학이 한 뭐 일주일, 가을 방학이 한 뭐 일주일 정도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특히 이제 여름 방학 그 사이에 교수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 당연히 이제 여름에 수업을 하시는 분도 있죠. 겨울에는 수업 없습니다. 있는 학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15일인가 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여름방학에 수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업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어, 회사에 취직해요. 아니면 다른 대학교 연구기관이라든가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영화사 이런 데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일을 하시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러더라고요. 미국 대학교 내에서는 그분도 이제 정식으로 교수였어요. 근데 부교수죠. 부교수 레벨이었죠. 미국에서는 교수가 세 종류예요. 세 종류. 그러니까 어시스턴트 프로페서,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 어시스턴트, 어소시에이트, 그다음에 이제 프로페서, 그다음에 또 그 전에 이제 인스트럭터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종류네요. 어떻게 보면 네 종류네요. 아, 그리고 다섯 종류. 비지팅 프로페서. 아니면 프로페셔널 프로페서. 이게 뭐냐면요. 바깥에서 외부에서 프로들이 와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뉴욕 같은 경우는요. 뉴욕의 모든 대학교들은 그 전체 전 세계에서 뭐 정말 내노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강의를 하러 와요. 한 학기 정도. 그걸 이제 프로죠. 프로가 하는 거죠, 한마디로. 아니 월가에서 증권맨이 증권 전문가가 이 사람들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20억을 일해요. 20억. 이런 사람들이 그 경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야. 그럼 대학교 교수가 더 잘하겠어요? 증권 20억, 30억 받는 애들이 더 잘하겠어요? 2, 30억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로 그리고 사진 전문가예요. 완전 사진을 무지장 잘 찍어. 이런 애들이 사진을 갖다 더 말을 잘하겠어요? 대학교 교수가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대학교 교수가 이제 계약 연장을 해야 되는데 프로페서라는 직업이 되면 이제 계약 연장을 안 합니다. 이제 끝이에요. 연장 안 해도 영원히 이제 교수가 되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다 이제 계약 연장을 해야 돼요. 보통 이제 3년에 한 번씩, 뭐 5년에 한 번씩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스트럭터는 1년에 한 번씩인가 2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 연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363일 후에 자르고 그러진 않고요. 근데 일단 계약 연장을 하는데 이 실적을 본대, 실적을. 그래서 내가 무슨 실적이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학교 내에서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죠. 학교 내에서 아이들을 갖다가 A라는 책을 B라는 책을 가르치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잘 가르쳐야 되죠. 근데 그 외에 실적이 있느냐 이거죠, 한마디로. 연구를 했느냐, 논문을 내느냐. 제가 만나서 얘기해 분은 이제 건축 디자인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럼 뭐 무슨 실적을 해야 돼요? 가서 노가다라도 해야 되니까 공사장에서 일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름 방학이라든가 자기는 이제 겨울 방학 때 시카고에 간 이유도 시카고에 그 건축 디자인 같은 경우 설계 같은 무대 뭐 설계 회사하고 잼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느 파트를 갖다가 디자인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설계하기로. 그래서 가서 일을 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거기서 월급 받죠. 월급 받으면 세금, 뭐 학교에다 주는 건 아니고 자기 돈이지만. 그래서 그걸 꼭 해야 된대. 그런 걸 계속 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학교에서 이제 리뷰를 하는 거죠. 얘가 얼마나 좀 똑똑한 교수였는지. 이 사람이 얼마만큼 학교에서 잘 가르친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대외적으로 얼마만큼 학교를 많이 선전했느냐. 유펜이란 대학교 이제 교수란 말이에요. 존나 정말 진짜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아무도 몰라. 유펜 교수인데 아무도 몰라. 유펜 내에서만 유명해. 그럼 그 사람이 교수인지 씨발 주유소에서 진짜 총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는지 알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하버드의 교수란 말이에요. 마이클 샌들이에요. 이 사람이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알게 뭐예요. 하버드 학생 아닌 이상 모르잖아요. 근데 얘가 유튜브에다가 아이튠즈에다가 자기 강의를 갖다 올려놨더니
대박 쳤잖아요. 맞아. 인기 있잖아요. 심지어 한국이란 작은 나라에서 이 사람 그 강의를 들으려고 이 사람 뭐 그 책을 사보려고 막 줄을 섰다는 둥 뭐 이 사람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뭐 와서 연설을 듣고 뭐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그럼 결론은 이 사람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하버드 대학 교수란 뜻이잖아요. 철학과 교수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론은 계약 연장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갔다가 얼마만큼 선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계약 연장.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학교 선전이고 나발이고 뭐 씨발 그냥 돈을 갖다 얼마만큼 애들한테 쫙 뽑아가지고 학교 그 학장이라든가 뭐 총장이라든가 뭐 하여튼 연결고리에다가 돈을 갖다 쪽쪽 제공을 했느냐 한마디로 주사를 갖다 놔줬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니면 선후배 뭐 선배 서울대 졸업한 애들이 다 서울대 교수가 돼버리고 서울대 교수들 리스트를 보면요 서울대 졸업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또 신기하게 저는 이제 그런 건 좀 이상하더라고.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들이 현재 서울대 교수들이 리스트를 보면 대부분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난 그런 건 좀 안 좋다고 봐요. 그런 거는 이제 그 생각의 자유, 여러 가지 생각이 뭉쳐서 더 좋은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항상 똑같은 스타일의 사람들, 뭐 선후배 그 유지를 하기 때문에 나쁘다 생각합니다. 그 서울대 내 좋은 교수들이 서울대를 나오고 서울대 교수가 됐을지라도 저는 좀 퍼져가야 된다 생각해요. 서울대를 나와서 교수가 됐다. 이런 사람들이 뭐 제주도를 가도 되고 강원도를 가도 되고 그래야 된다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이제 외국에서 막 학위를 딴 사람이 또 와야 되고 당연히 보따리가 또 교수가 돼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일단은 그래서 미국에서는 교수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은 잘려요. 한국처럼 교환 교수로 이렇게 잠깐 미국도 그런 게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긴 있는데 교환 교수를 어디 그냥 돌아다니면서 미국 갔다가 와가지고 뭐 애들 유학생들하고 같이 뭐 좀 쓰고 한국에 있는 거 해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재번역해가지고 그냥 제출하고 그런 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학교는 컴퓨터 데이터를 갖다가 가지고 있어서 다 데이터화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디지털화 해가지고 모든 걸 갖다가 자료를 갖다 집어넣죠. 지금은 더 심하죠. 옛날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심해요. 그래가지고 이 논문이 가짜인지 비슷한지를 갖다가 금방 찾아내요. 사실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해.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그런 프로그램을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신문에서 얼핏 본 것 같기도 하고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런 프로그램이 아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뻥을 까기가 어렵죠. 그러나 교환 교수라든가 뭐 비지팅 뭐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은 열해요. 왜냐면 자기들의 자산이 아니거든. 한마디로 대학 교수 그 박사과정 이런 사람들은 그 학교의 재산이에요.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뻥을 까면 안 되니까 주의 깊게 잘 관찰하고 지원을 하는데 외부에서 잠깐 방문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님이죠. 미래의 손님.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유학을 올 수 있으니까 손님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 사람들이 뭐 어떤 논문을 좀 약간 사기를 쳤다 비슷하다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트집을 잡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교수들이 실제로 그 안식년에 뭐 익스체인지 프로그램도 좋고요. 뭐 다른 나라에 가서 연구를 해도 좋지만은 평소에도 사실은 교수가 어떤 그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회사라든가 이런데 그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보면 교수님들이 뭐 교수들이 이렇게 시민사회단체 이름 올리고 그런 거 많이 보긴 봐요 사실. 그게 다 사실 학교를 선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보다는 좀 그 약한 것 같다 이거지 한마디로. 약한 것 같다. 아니면 논문 자체를 뻥튀기 여러 번 사용한다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왜 노벨상을 못 따겠습니까? 예? 예,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빌빌대고 있을까요? 그렇죠? 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그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외국 가서 그 석사 박사를 따겠어요? 그렇죠?
솔직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학교에서요, 교수라는 직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수가 본이 되면은 학생들도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교수들의 행동이라든가 그들의 그 공부 스타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이번 시간은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놀러 오는 교수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